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세 번째 이야기, 그래프에서 DFS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에서 그래프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FS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깊이우선 탐색에 기반한 이야기죠. 그리고 BFS에 기반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실은 그 뒤에 나오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나 벨맨포드 알고리즘, 플로이드 마샬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BFS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을 이제 그래프편에 집어넣을 수 있긴 한데 실은 이제 이걸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이 알고리즘들이 작동하는 기반 원리는 BFS도 있지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경우는 그리디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벨맨포드나 플로이드 와셜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이 BFS와 그리디, BFS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리에 따라서 구현이 된 설계가 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프에 대한 기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그래프에 대한 기본 이야기는 자료구조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경아 TV를 보시면 그 자료구조 편에서 그래프의 개념, 그래프의 기본 영어, 그래프의 기본 연산까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너무 짧다, 너무 아쉽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이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했던 이야기들을 한 20분 정도의 10분, 20분 정도의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은 개체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죠? 도시, 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맞나요? 뭐 대충 그럴 겁니다. 네, 그렇죠? 동물, 네, 호랑이, 시라소니, 표범, 시라소니, 고양이, 네, 뭐 다 하나의 개체입니다. 과목, 여러분들이 듣는 시언어, 이산수학, 자료구조, 알고리즘 다 개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 개체들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딱 그러면은 이 사람 누구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친구들 보면은 내가 알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녀석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는 녀석들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개체들은 다 각각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체들하고 구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샴쌍둥이 이런 모르겠지만 아니죠. 아무리 도시들이 가까워도 이 도시는 다릅니다. 네, 서울하고 인천은 매우 가까운 도시지만 분명히 다른 도시예요. 이 두 동물은 매우 비슷한 동물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다른 동물입니다. 이 과목들도 비슷한 걸 배우지만 분명히 다른 과목이죠. 그래서 개체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들을 우리는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 겁니다. 이름 철이 영이 훈이 순이 영이 이렇게 붙이느니 그냥 동그라미 안에 0, 1, 2, 3 이렇게 쓸 겁니다. 네. 개체들이 그냥 개체들로만 남아있으면 좋았는데 실은 개체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1대1 관계에 주목할 겁니다. 이 둘은 아는 사이예요. 이 둘도 아는 사이, 이 둘도 아는 사이, 이 둘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 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이 도시들과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뭐 대전인가요? 뭐 연락망이 있습니다. 또 이 도시들은 바로 갈 수 있는 연락망이 있습니다. 네. 이 연락망을 우리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호랑이는 이 두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 동물도 이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도 잡아먹나요? 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시언어 들으시고 자료구조 들으세요. 이산수학 들으시고 자료구조 들으세요. 이산수학이랑 알고리즘 들은 다음 자료구조 들은 다음에 알고리즘 들으세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완전한 정의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 친구 제대로 대답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정의냐? 그래프는 개체들의 관계, 특히 1대1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추상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대답은 길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근데 외우기 쉽지 않죠. 개체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추상화된 관계 모델. 쉽지 않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만 얘기해도 뭐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두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 버텍스와 엣지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G는 V,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텍스는 개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이게 하나 그래프를 이루는 개체인 거죠. 그리고 엣지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0과 4는 관계를 맺고 있어, 1과 2는 관계를 맺고 있어, 1과 4는 관계를 맺고 있어, 2와 5는 관계를 맺고 있어, 3과 4는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거죠. 네. 0, 1, 2, 3, 4, 5라고 하는 6개의 개체가 있고 이와 같은 5개의 관계가 존재해 라고 하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x2예요. 첫 번째 2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 2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같냐 가치가 다르냐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모든 관계는 대칭적이며 관계의 가치가 동일한 그래프, undirected, unweighted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 둘은 관계를 맺고 있어 라는 것만 표시하는 거지 얼마나 진한 관계야, 누가 누구를 좋아해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누구랑 맞는 패친, 이게 딱 이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는 대칭적인데 가치는 각각이에요. 그래서 천이랑 영희는 굉장히 뜨거운 열렬한 패친이에요. 천이랑 순이는 썰렁한 패친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천이가 글만 쓰면 영희가 좋아요 누릅니다. 영희가 글만 쓰면 천이가 좋아요 누릅니다. 둘이 굉장히 열렬한 거죠. 근데 천이가 글을 쓰면 순이는 그냥 구경만 하고, 순이가 글을 써도 천이는 구경만 하고, 이들은 썰렁한 관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관계는 비대칭적이지만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이는 영희를 사랑해요. 하지만 영희는 천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네. 천이는 순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순이는 천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은 X로 바뀌었죠. 트위터의 팔로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이가 영희를 팔로우하면 어떻게 돼요? 영희가 글을 쓰면 그건 천이한테 보입니다. 근데 천이가 글을 쓰는 건 영희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팔로우하는 걸 우리가 맞팔한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네, 맞팔하는 건 이 대칭적인 관계와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각각의 관계도 비대칭적이면서 관계의 가치도 각각입니다. 팔로우를 하는데 천이는 엄청 영희를 많이 팔로우해요. 그래서 영희가 쓰는 거는 천이가 다 리트윗합니다. 근데 천이는 순이를 팔로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팔로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이가 글을 쓰면 가끔 한두 개 리트윗, 뭐 이런 관계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그래프는 이 4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전부 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종종 이제 변이 약간 특이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이는 순이를 사랑해, 뭐 이런 셀프 그래프, 또는 천이는 영희를 이중으로 사랑해, 이런 뭐 멀티 그래프,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니까 크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의 복잡도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프의 복잡도는 버텍스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엣지의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또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개만 나눈다면 희소 그래프와 완전 그래프, 거기에 밀집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희소 그래프는 뭐예요? 버텍스의 수가, 버텍스에 대해서 엣지의 수가 상수계인 겁니다. 즉 엣지의 수가 버텍스의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나는 엣지의 수를 m이라고 쓸 거고 엣지의 수를 n이라고 쓸 거고 버텍스의 수를 n이라고 쓸 것이기 때문에 m은 비고의
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한 버텍스에는 상수의 엣지가 붙어 있고 따라서 모든 엣지의 수는 버텍스의 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 완전 그래프는 모든 버텍스들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버텍스를 고르면 얘는 n-1개의 엣지가 존재해요. 어떤 버텍스를 고르건 다 n-1개의 엣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개의 엣지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엣지를 두 번 세는 겁니다. 0에서 1로 갈 때 세고 1에서 0으로 갈 때 세고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밀집 그래프는 덴스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에서 엣지가 한두 개 정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m은 비고의 n제곱 이런 게 밀집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완전 그래프도 밀집 그래프죠. 근데 얘보다는 엣지가 한두 개 빌 수 있다. 뭐 이런 게 밀집 그래프인 겁니다. 실제로 50개의 버텍스에 대해서 엣지의 수가 200개인 이런 스파스 그래프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보이지만 엣지의 수가 1000개인 덴스 그래프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프의 표현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수학적 표현은 앞에서 봤죠. 이게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0, 1, 2, 3, 4, 5 대신에 5, 1, 2, 0, 3, 4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되긴 되는데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집합을 쓸 때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뭐 얘를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시각적 표현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우리가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수학적 표현은 유니크하지만 시각적 표현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K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실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코테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코테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줍니다. 네. 맨 처음 6은 뭐예요? 버텍스의 수 n이죠. 그 다음 5는 뭐예요? 엣지의 수 m입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6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고 5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다음에 나온 5줄이 엣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 똑같은 버텍스와 똑같은 엣지를 주는데 둘의 차이가 뭔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자세히 보시면 0자리에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버텍스가 5가 아니라 6이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예제에서는 버텍스를 0에서부터 5까지라고 쓴 거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버텍스를 1에서부터 6까지라고 쓴 겁니다.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게 딱 고정이 되면 좋겠는데 고정이 안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버텍스의 수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엣지의 수만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테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은 인접 행렬,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와 인접 리스트, 어드제이슨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표현하면 버텍스가 0, 1, 2, 3, 4, 0, 1, 2, 3이죠. 그래서 0, 1, 2, 3의 행, 0, 1, 2, 3의 열을 보여주고 0과 1 사이에 엣지가 있으면 1, 엣지가 없으면 0으로 표시합니다. 또는 이와 같은 다이렉트 그래프는 0에서 1로 가는 엣지가 있으면 이렇게 1로 표시. 그리고 보세요. 1에서 0으로 가는 엣지는 없죠. 그래서 그때는 0으로 표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인접 행렬이고 얘를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건 이와 같은 인접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0에서 1, 2, 3으로 가는 인접 리스트 이렇게 표시를 하면 0에서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0에서 1로 간 다음에 2로 간다 그거 아니에요. 1에서는 2도 갈 수 있고 3도 갈 수 있고 0로 또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인접 행렬을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버텍스 3번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다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널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완전 또는 밀집 그래프와 이걸 표현하는 방법하고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완전 그래프는 0, 1, 2, 3, 4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접 리스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3번 버텍스 같은 경우는 0, 1, 2, 4가 연결되니까 0, 1, 2,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런 히소그래프는 보세요. 0은 1, 4하고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번 버텍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지만 1하고 4에 대한 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3은 2, 4죠. 3은 2, 4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0은 1, 4, 1, 4만 연결되어 있어. 3은 2, 4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차이를 한번 보죠. 모든 버텍스를 다 방문해 주세요. 모든 엣지를 다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버텍스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네. 인접 행렬은 이 행을 하나하나 다 방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비고에 n제곱이 걸립니다. 근데 인접 리스트는 보세요. 이 완전 또는 밀집 그래프는 연결된 버텍스들이 n-1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또 n제곱이 걸립니다. 그런데 히소그래프는 연결된 버텍스가 상수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 상수계입니다. 그래서 k 곱하기 n이니까 비고에 n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코테나 이런 데서 보는 대부분의 그래프는 히소그래프로 주어집니다. 네, 버텍스 수도 많은데 그 버텍스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건 갓댐 헬 도저히 다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소그래프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접 행렬로 그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 비고에 n제곱이 걸립니다. 시간초가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반드시 인접 리스트로 구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3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느긋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뭐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축약돼서 좀 아쉽다고 생각되거나 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민경아 TV 가보시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서의 DFS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